근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카쉐어링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수리비와 또 안전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만 역시 함께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소비자원 최희형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카쉐어링의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카쉐어링은 말 그대로 이제 한 대의 자동차를 네.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예, 기존의 렌터카와는 달리 공공시설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분단위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운송과 통신이 연계된 제4차 산업의 한 모델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네. 현재 그린카와 소카 두 개 업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네. 2016년 기준에 국내 카쉐어링 이용자는 약 415만 명, 그리고 차량은 12,000대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꽤 되네요, 정말. 생각보다 꽤 되네요, 그죠? 예. 왜 이렇게 카쉐어링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카쉐어링 일단 그 네. 기존의 렌터카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우선 기존의 렌터카 업체에 비해서 대여소가 다양합니다. 공영 사설 주차장이나 아니면 동네 마트, 호텔, 오피스텔 등에 있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예, 롯데마트 뭐 이런 곳에서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한 번의 회원 가입만으로 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요금도 한 번 등록한 신용카드로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구조고요. 네. 예, 그리고 대여 시간도 네. 기존의 뭐 반일이나 일 단위가 아니고 분이나 시간 단위로 좀 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성이 이제 늘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늘어난 만큼에요. 이 고객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최근 3년간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쉐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를 네.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137 소비자센터요? 예, 전국 단위로 저희가 소비자 민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거군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요? 예. 이번에 김상조 씨 된 공정거래위원회 말씀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137을 누르면은 예, 국번 없이 137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소비자 불만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도 하고. 예, 상담해 주시는 분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분이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민원도 이제 제기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네. 3년간 이제 카쉐어링 관련 그 불만 사례가 총 네. 2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만 119건이 접수돼서 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9%나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담 사례들을 이제 상담 사유별로 살펴봤더니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더라. 이런 사례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리비 과다 청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네. 약관 등 이제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았다. 이런 게 40건이었고요. 이용 규정을 위반했더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런 불만이 38건. 그리고 대여료, 자기가 이용하지 않은 시간까지 대여료를 부과한 것이 불만이다. 이런 네. 사례가 36건. 그리고 차량 상태, 점검 상태가 불량하다. 요거에 대한 민원이 28건.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15건. 이런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금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거기서 나오셨으니까요. 카쉐어링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결국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다 그러는데 상당히 부당성이 좀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예. 이렇게 수리비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요. 네. 일단 그 사업자의 약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사업자 약관의 일부 보면은요. 네.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와 사전에 계약된 지정 업체에서만 수리를 하도록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많게는 10명까지도 한 대의 차량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누가 차량을 어떻게 고장 냈는지, 사고를 냈는지 이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는 그 민원 들어오신 걸 봤을 때 이렇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아니면 오류상에 청구하거나 내가 고장을 안 냈는데 네. 나한테 청구하거나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겠네요.
예, 일단 그런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1차적으로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블랙박스를.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면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면은, 네. 예, 그런 피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다된 수리비 부분도 예를 들면은 그 과다성이 좀 더 경감될 수 있거나, 예, 아니면 그 억울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리비도 그 이제 통상적인 수리비를 저희가 알아본 네. 다음에요. 그렇죠. 예,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대리님 말씀은 그것이 이제 한 업체만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건가요? 전적인 이유는 아닌데요. 네. 수리비가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좀 됐습니까? 그 부분 현재는 시정이 안 됐고요. 네. 지금 사업자와 그리고 관계 부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상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같은 원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이 차량을 워낙 빠르게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차량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전국에 있는 카쉐어링 차량 30대를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 검사 항목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예, 30대 중에서 7대 차량에서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 문제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왔는지를 보면요. 네.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등화 장치의 불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타이어가 불량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합 7대 중 5대는 주행거리가 5만 킬로도 되지 않은 비교적 새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정비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특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카쉐어링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차량을 빌려주니까 예. 관리의 어떤 상시와 수리의 상시와 예. 그럼 한번 어떤 사람이 쓰고 갔다 오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경정비라도 좀 보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업체별로 이제 네. 뭐 빠르게는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네. 뭐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 장소에 따라서 뭐 순환의 속도가 다른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카쉐어링 업체들도 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사고 나면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법령이나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들이 이제 정부에서 예. 뭐 대책을 요구하거나 예. 만들어야 될 부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무인 대여 시스템으로 되게 카쉐어링 부분을 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카쉐어링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차량의 예약 그리고 네. 실제 대여 그리고 결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사업자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 승인이 난다는 것은 맨 처음에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정보를 입력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결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네. 요 세 가지가 진짜 정보인지와 이 세 개 명의가 동일인인지 요거를 확인을 합니다. 네. 이것만으로 하기 때문에요. 비대면성을 이용한 무면허자나 아니면 미성년자의 불법 대여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지금 언론에도 꾸준히 뭐 미성년자의 불법 대여 사례는 꾸준히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소카나 그린카 같은 업체들은 휴대폰 명의 본인 인증까지 추가 인증 수단으로 최근 도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그것도 뭐 결국은요. 예. 아빠, 엄마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청소년들이 그러면은 이 카쉐어링 업체를 무인성을 활용해서 이용한다. 예. 그것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다 강력한 추가 인증 수단을 네. 저희가 지금 사업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인 것이 네. 이걸 너무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은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좀 그렇죠. 또 저하되는 싫어하겠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회용 비밀번호인 OTP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뭐 요 얘기를 지금 사업자들과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비밀번호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본인 실명 외에는 건 인증이 안 되는 케이스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약관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상당히 있습니까, 실제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지정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약관 조항이 먼저 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보면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 규정이라 그래서 반납 지연 아니면 차내 흡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페널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요. 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결제 카드대에서 그냥 결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네. 예. 그럼 소비자들이 거기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벌과금을 부과한다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예, 사업자는 그걸 페널티라 부르고요. 페널티라고요. 예, 소비자는 그거에 좀 불만이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업체 과실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카쉐어링은 아무래도 차량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네. 도심 지역, 좀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 혼잡.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차량이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한 경우에 이제 사업자는 다음에 예약한 소비자한테 다른 차량을 이렇게 대여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용이 지연된 시간만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시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네. 이런 지금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로서는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입장이 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소비자원에서는? 예. 이제 저희가 일단 네. 이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정비 점검 요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게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추가 인증 수단의 도입 그리고 네. 철저한 차량 안전 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카쉐어링 업체가 한 서너 군데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 그린카와 소카 두 군데가 그린카, 소카 두 군데. 거의 90% 이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예. 일부 업체들은 이제 지역 거점이나 아니면 뭐 전기차 위주로 대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지자체에서만 한다거나 이런 작은 업체들입니다. 연간 지금 이용자 수가 꽤 된다고 그랬죠? 아까 400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급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소유보다는 이용 쪽으로 가고 이용으로 있고요.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쉐어링의 장점들 때문에요. 이 시장은 점점 커지는 시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비자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특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사안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원에서 많은 감시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시하셔야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카쉐어링 신산업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네. 소비자들의 불만을 계속 팔로우업 할 계획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최 대리님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카시오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자동차 안전.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예. 요 외에도 다른 민원도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저희가 초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최희영 대리였습니다.